오늘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윤상호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쨍한 금소금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며느리 배지은의 미소는 종이처럼 얇게 찢기다 봉합되는 표정으로 흔들렸다. 윤도현은 입술을 깨물다 말고 한 발 다가섰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먹구름이 참다 못해 터뜨린 비였다. 되감기. 시간은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로 되돌아간다. 새벽 5시 반. 상호는 오래된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73세의 노인이 매일 12시간씩 핸들을 잡는다는 건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바람을 가르는 그 순간 왼쪽 옆구리를 날이 스치는 듯한 통증이 덮쳤다. 숨이 옆으로 빠져나갔다. 핸들을 붙든 손이 젖은 수건처럼 축 처졌다. 그는 겨우 갓길에 차를 세웠고 가슴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탔다. 시야가 까맣게 흐려졌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먼저 내려왔다. 누군가가 팔에 라인을 잡고 있었다. 목 끝에서 금속맛이 났다. 간호사가 말했다. 윤상호 어르신 들리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세요. 의사 김영우가 차트를 들고 섰다. 단단하고 평평한 목소리였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지금은 투석부터 들어가고 막힌 곳은 수술로 풀어야 해요. 이번 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행정창구에서 문서가 건너왔다. 보험 적용돼도 선납금 500만 원, 총 8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숫자는 항상 냉정하고 그래서 잔인했다. 상호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어지럽게 굴렀다. 하루 종일 택시를 몰아 기름과 렌트, 보험을 제하고 손에 남기는 돈이 8만 원 남짓. 통장 잔액은 23만 원과 몇천 원. 칸칸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 그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연락처에서 아들 윤도현의 이름을 눌렀다. 연결음 셋. 그리고 도연의 숨소리. 아빠, 나 회사야. 급해? 상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가 급성 신부전이라네.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한대. 선납금이. 아휴, 아버지. 요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겁주면 다 돈 되는 줄 아는 세상이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세요. 저희도 지금 빠듯해요. 지원 입에 지은 사업 시작해서. 뚝. 통화는 어떤 문장보다 명확한 겨울이었고 간단한 절연이었다. 상호는 며느리 배지은에게도 걸었다. 아버님, 800만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걸 어떻게 부탁하세요? 앞으로 돈 얘기는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요. 2번의 뚝이 남기고 간 건 말라붙은 혀와 유난히 밝은 병실 조명이었다. 그는 좁은 천장 한 귀퉁이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래,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버팀목에 가까웠다. 이튿날 오후, 옆집 이복래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상호 씨, 이거 좀 봐요. 휴대폰 화면이 번들거렸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지은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 칠순, 크루즈 파티라 적힌 현수막이 뒤를 채웠다. 도연은 명품 양주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양복에 윤희 사진까지 밝게 만들었다. 오늘이래요. 한강 크루즈. 비싸다던데. 복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호의 손등엔 핏줄이 더 뚜렷해졌다. 800만이 없다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병실 공기를 따라 들어와 그의 귓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귀 안쪽이 간질거리고 동시에 얼얼했다. 그날 밤 그는 퇴원을 결심했다. 죽음이 덜 무서운 날도 있었다. 그러나 생은 종종 의외의 문을 연다.
병원 로비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상호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손. 윤상호 맞지? 말끔한 양복, 무릎에서 빛나는 시계, 눈매는 낯익고 이름은 더 낯익었다. 나 강준호다. 백마부대. 네가 그때 나 업어서 뛰었잖아. 기억 안 나냐? 45년 전 젖은 흙냄새가 났다. 밤, 매복, 총성, 쓰러진 사람, 뜨거운 피, 고함, 그리고 업고 달리던 300m. 그때 살려낸 전우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뭐가 제일 급하냐? 준호의 질문은 꿈쩍없이 현실로 박혔다. 상호는 입술을 한 번 적시고 말했다. 돈. 800. 준호는 두 번 묻지 않았다. 휴대폰을 귀에 댔다. 김 과장, 신장내과. 환자 윤상호. 수술입원비 800 내가 처리. 네, 오늘. 안 돼. 큰 돈이야. 상호가 막았지만 준호의 단호함은 더 굳었다. 내가 너한테 진 빚이다. 네가 업어서 날 살려놨으니 내가 네 목숨값 내는 거 당연하지. 서류 몇 장, 전산 확인, 병원장의 짧은 통화. 모든 게 10분 만에 착착 맞춰졌다. 복도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상호의 손등은 조금 따뜻해졌다. 말은 간단했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보통 때보다 오늘 더 무거웠고 그래서 더 가벼웠다. 수술은 잘 끝났다. 의사는 한 달 입원하며 합병증을 관리하자고 했다. 준호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사과를 깎는 손놀림은 서툴렀다. 칼끝이 사과의 붉은 껍질을 삐뚤빼뚤 긁었지만 그 서툼이 상호에겐 모양 좋은 위로였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귓속말처럼 말했다. 상호야, 너 그 시골 땅 있잖아. 청원면 매화리. 면적이 얼마라 했지? 3,000평 조금 넘게.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소용없어.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다음 달 15일 경전철 노선 확정 브리핑이 있어. 국토부 라인에 있는 친구가 확인해줬다. 노선이 너희 매화리 옆줄을 지나고 일부가 해제될 거다. 발표 나면 평당 300은 기본, 자리 좋으면 400도 간다. 3,000평이면 준호는 말을 멈추고 상호의 눈을 봤다. 내 땅은 90억이 된다. 상황 따라 100억도 보일 수 있어. 숫자는 때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다. 억이라는 글자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귓가에서 울렸다. 100억이라는 단어는 낯선 도시의 지하철 노선처럼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의 주도권이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흘러나와 다시 그의 손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상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다만 손을 펴고 쥐는 것을 한 번 더 했다. 그래도 아직 발표 전이라며. 조심해야지. 맞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정보 세면 너도 나도 다친다. 누구든 땅 얘기 꺼내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법으로 막아줄게. 일주일이 흘렀다. 도연과 지은은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기대를 버리면 삶은 걷기 쉬운 길로 바뀐다. 넓은 오르막보다 좁은 평지처럼. 열흘째 오후,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이 가빴고 표정은 급히 만든 것처럼 번들거렸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수술하셨다면서요? 도연이 상호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눈을 살짝 적셨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딱 좋은 양의 물이었다. 상호는 짧게 말했다. 연락했다. 너희가 안 받았지.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병실에 왔다. 미역국, 죽, 비타민 음료, 혈압 체크리스트. 상호의 손등 위로 얇은 보살핌이 올려졌다. 그런데 그 보살핌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아버지,
시골 땅 감정평가 받으셨어요? 요즘 사기가 많대요. 저희가 관리 도와드릴게요. 상속세가 무서워요. 미리 대비해야죠. 질문은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열쇠를 찾는 손끝이었다. 퇴원 사흘 뒤 준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15일 발표 확정. 평당 30만 400 가능. 3,000평이면 100억 선도 무리 아님. 축하한다. 상우는 폰 화면을 식탁에 엎어놓았다. 숫자 대신 바람 소리를 들었다. 띵동. 아버지, 저희예요. 지은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도연은 과일 박스를 안았다. 저녁 해드릴게요. 지은이 물컵을 상우에게 건넸다. 그때 식탁 위에서 폰 화면이 켜졌다. 검은 바탕 위로 하얀 글자 몇 줄. 평당 30만 400백억. 지은의 눈이 한 뼘 커졌다. 숨이 들썩였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도연의 팔을 툭 건드렸다. 잠깐. 그 밤부터 그들은 더 부지런해졌다. 아침엔 죽, 점심엔 반찬, 저녁엔 함께 앉아 안부. 칭찬과 걱정이 교대로 올려졌다. 그리고 드디어 지은이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꺼냈다. 아버님, 발표 전에 정리하시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깔끔해요. 저희가 서류 다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올랐다. 인감 위임장, 포괄대리, 등기동의서. 모서리는 칼날처럼 단정했다. 손끝으로 서명란을 톡톡 두드리며 지은은 미소를 더했다. 여기입니다. 5군데만요. 아버님이 직접 뛰실 일 전혀 없어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상우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허리가 생각보다 곧게 펴졌다. 말은 길지 않았다. 당장 나가라. 도연의 얼굴이 구겨졌다.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남 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좋게 하자는데 왜 이렇게 시간 없어요?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지은은 마지막 설탕을 얹듯 어투를 달게 했다. 아버님, 발표 전에 움직여야 유리합니다.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좋은 건 누가 좋은가로 갈린다. 나한테 좋은 건 너희가 날 ATM으로 부르지 않는 거다. 거실 공기가 묵직해졌다. 그 무게를 깨려는 듯 도연의 손이 튀어올라 상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은이 서류를 들고 바짝 붙었다. 얽히는 팔, 바닥을 구르는 지팡이, 철물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상우의 균형이 무너졌다. 머리 뒤가 무언가를 스치며 둔탁한 충격을 냈다. 쿵. 문 밖에서 이복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우 씨, 방금 큰 소리 났어요. 괜찮아요? 이어지는 키패드 소리. 경찰이죠? 성수동 하늘 노인이 넘어지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자라났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서류를 긁어모았다. 도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초침 소리를 세고 있었다. 상우는 팔걸이를 찝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 눈을 도연이 피하지 못했다. 노크.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2명의 경찰이 들어섰고 그 뒤로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은 강준호가 발을 들였다. 그는 곧장 상우 곁으로 다가와 부축했다. 상우야, 괜찮아?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숨기지 않았다. 병원에서 800만 없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지은 아버지 칠순에 수천만 원을 쏟았다. 그 입으로 오늘 상속을 말하냐? 경찰은 뒤집힌 탁자와 굴러간 지팡이, 깨진 머그잔을 차례로 후쳤다. 피해자분, 처벌 의사 있으십니까? 원하시면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상우는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있습니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도 요청합니다.
강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두툼한 문서철이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앉았다. 강준호 변호사입니다. 윤상호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이분 재산은 이미 신탁으로 출연했습니다. 수탁자 전속 처분, 생활비 치료비 평생 지급조항, 영상 공증 완료. 가족분들이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혼자 이런 결정을. 준호는 태블릿을 돌려주었다. 화면 한가운데 촬영일자와 공증인의 서명, 의사 확인 영상이 선명했다. 반박의 자리는 없었다. 도연은 결국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물 손괴와 폭행 미수 소지 충분합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찰칵. 차갑고 익숙한 소리. 거실은 더 차가워졌고 동시에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문이 닫힌 뒤 준호가 낮게 말했다. 병원부터 CT 찍고 오자. 임시 조치는 오늘 안에 넣을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틀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오래 막아둔 숨이 아주 천천히 풀렸다. 끝내자. 오늘로. 장편 신작 2부 발표 전날. 선은 더 굵게 그어진다.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색이 하얗게 늘어졌고 의자마다 누군가의 한숨이 걸터 앉아 있는 듯했다. 진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봉래가 찍어둔 사진 몇 장, 거실에 흩어진 서류와 부러진 머그잔 손잡이, 바닥에 긁힌 지팡이 자국. CT 결과지에는 경미한 두부 타박상과 경추 염좌가 적혔다. 강준호가 서류철을 다듬며 짧게 말했다. 임시조치 바로 신청한다. 주거 100m 접근 금지, 전화 메신저 등 통신 일체 금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신고도 병행하고 위반 시 즉시 체포. 윤상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응. 끝내자. 오늘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초인종 옆엔 작은 렌즈가 붙었다. 누군가 손잡이를 건드리면 상호의 휴대폰이 먼저 본다. 이봉래는 문 앞에 미역국을 놓고 갔다. 무서웠죠, 상호 씨. 그래도 잘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낯선 번호가 쉬지 않고 울렸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평당 300은 지금 계약하시면 세금이 말끝은 모두 부풀어 있었다. 상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서 온 한 줄만 다시 읽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답하지 마. 필요하면 내가 건다. 점심 무렵 배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글씨는 예쁘고 온도는 낮았다. 아버님, 그날은 오해였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병원비도 저희가 낼게요. 이야기 한 번만. 문장 사이사이에 숫자 냄새가 났다. 은행 창구의 비닐 장갑 냄새였고 대출 계약서의 검은 잉크 냄새였다. 상호는 답하지 않았다. 저녁 현관 카메라에 꽃다발이 잡혔다. 지은이었다. 옆에서 윤도현이 두 손을 비볐다. 인터폰은 켜지지 않았다.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갔다. 임시조치 중이다. 돌아가라. 지은의 미소가 살짝 찢겼다. 가족끼리 이게 무슨 창피해요, 아버님. 문만 살짝. 문은 닫힌 채였다. 사흘째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꽂혔다. 발신인은 듣도 보도 못한 법률사무소였다. 부양료 지급 요청 및 재산처분 중지 요구. 공손한 문장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상호는 봉투를 접어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웃었다. 사무장 로펌.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브로커지. 답변은 내가 한다. 접근금지 위반 경고도 같이 넣고. 밤 공기가 젖어 있었다. 비가 올 듯 무겁던 시간. 초인종이 두 번 짧게 울렸다가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카메라 화면에 낯선 사내의 측면이 스쳤다 사라졌다.
문틈에는 얇은 종이가 끼워졌다. 금매, 제값 보장. 준호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다. 순찰 요청 넣어놨어. 카메라 각도 10도만 더 내려. 문틈 종이는 증거로 보관. 그날 밤, 상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 도장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꿈구석에서 자꾸 났다. 새벽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그 흔들림이 사람의 숨처럼 느껴졌다. 발표 전날, 강준호가 일찍 왔다. 종이컵 커피에서 김이 어깨를 춤추듯 올라갔다. 내일 아침 9시, 국토부 브리핑. 기사 뜨면 미친 듯이 전화 올 거다. 그 전에 결정하자.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다 팔진 않겠다. 많이 말고 조용히. 내 노후만. 준호가 노트에 사각사각 적었다. 분할 매각 200평선, 자녀 재산 묵힘, 수탁자 전속 처분, 수익자 정기 지급, 재매각 제한 2년. 이렇게 걸어두면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리고 준호가 상호를 바라봤다. 장학금 말이야. 네가 어제 한 말 진심이지? 미정 이름으로. 5아이, 1년에 2번. 많지도 적지도 않게. 준호의 입가가 느리게 올라갔다. 좋다. 계정 열어놓을게. 점심 무렵 이복래가 부침개와 동치미를 들고 왔다. 내일 뉴스에 우리 동네 나온다면서요? 아휴, 땅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상호 씨 건강하면 됐지. 그 평범한 말이 가슴 가장자리에서 오래 탔다. 오후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임시 조치요? 그거 풀 수 있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준호가 대신 답했다. 법률 대리인 강준호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에게만 하시죠. 잠시 후 도연의 답장. 변호사님, 왜 남이 끼어듭니까? 가족일인데. 법이요. 해가 기울 무렵 지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그녀의 어머니였다. 단정히 묶은 머리, 낮은 목소리. 현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섰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자 입모양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사위가 철이 없어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다 사정이 그 땅 조금만. 인터폰은 짧게 켜졌다 꺼졌다. 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숫자를 들고 온 사람은 누구든 못 들어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날 밤 상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안에 미정이 활짝 웃고 있었다. 뒷면엔 연필로 흘려 쓴 글씨. 언제나 당신 편. 상호는 수첩 첫 장에 굵게 적었다. 오늘부터 내 편은 나다. 그리고 미정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 하나. 발표일 아침 휴대폰이 동시에 울어댔다. 뉴스 알림이 화면을 덮었다. 국토부, 청원면, 포함 경전철 노선 확정 개발 제한 일부 해제. 지도 위로 굵은 선이 그어졌고 그 선을 따라 말들이 달렸다. 평당 320부터 분양가 상향문이 폭주. 벨소리가 쉬지 못했다. 상호는 무음으로 바꿨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신탁사 회의실 공기는 늦가을 물처럼 맑았다. 정장 차림의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수탁자 처분 전속, 수익자 정기 지급, 장학금 계정 설정, 의료요양 우선 지급, 재매각 제한. 문장들은 단단했고 도장은 한 번씩만 찍혔다. 쉽게 찍히지 않는 도장. 상호는 선명한 붉은 원을 서류마다 남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얼굴이 마주쳤다. 윤도연, 배지은. 잠을 못 잔 종이처럼 구겨진 표정.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접근 금지 위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녹화. 지은이 급히 손을 내저었다. 잠깐이면 돼요. 은행이 오늘 정말 사정이. 상호는 몸을 돌려 그들을 곱게 바라봤다. 내 사정은 네가 해결해라. 내 사정은 이제 내가 해결한다. 복도 끝에서 보안요원이 다가왔다. 카메라에 작은 붉은 점이 깜빡였다. 도연의 어깨가 처졌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었다. 얇고 차갑고 빠르게 사라지는 웃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상호는 답하지 않았다. 후회는 이미 다 써서 줄도 끊긴 오래된 연필 같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첫 정기지급 알림이 떴다. 액수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책장 사이를 지나갔다. 낙엽이 문턱을 톡톡 건드리고 넘어올 듯했다. 밤, 낯선 번호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받았다. 스피커. 아버지 윤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부서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고 어떻게든 사람 살다 보면 그 말 뒤에 숨지 마라. 상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이 정한 선을 지켜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각자 살아라. 통화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이튿날 새벽 배지은은 등기소 앞에서 브로커와 만났다. 화장기 옅은 얼굴, 입술은 말랐다. 브로커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공증 흉내만 내면 됩니다. 위임장의 도장만. 지은은 오래전에 복사해둔 인감증명 사본을 꺼냈다. 포괄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모서리는 반듯했고 의지는 더 반듯했다. 등기소 창구 직원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수탁자 전속 재산이라 위임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원부의 처분 제한 명시. 그리고 이 인감증명 사본, 발급일자가 과거이네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운 직원 대신 돌아온 건 유니폼이 아닌 사복 경찰이었다. 브로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지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문서 위조행사 미수, 강요 미수, 임시조치 위반. 건조한 단어들이 차갑게 울렸다. 한편 이봉래는 동네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을 지나갔다. 며느리가 어쩌고. 복래가 들은 척도 않으며 말을 잘랐다. 그 집 어르신, 평생 혼자 아들 키웠어. ATM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야. 선 넘지 마. 사람들의 혀끝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마을 공기를 조금 맑게 했다. 저녁, 강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공기 속에 피로가 얇게 섞여 있었다. 등기소에서 연락 왔다. 오늘 지은 브로커랑 같이 조사받았다. 큰형은 아닐 거다. 그래도 선을 배웠겠지.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나 통쾌함보다 오래 누르고 있던 돌 한 개가 제자리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내일은 신탁에서 첫 계약 체결한다. 분할 매각 200평. 응. 장학금 계정에도 첫 입금해. 알았어. 그리고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다. 고향은 언제 내려갈래? 조만간. 겨울 오기 전에. 그 밤 상호는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 미정의 미소는 오래됐지만 낡지 않았다. 수첩을 펼치고 두 번째 줄을 덧붙였다. 내 편은 나다. 그리고 내가 먼저 문을 닫는다. 누가 나를 ATM이라 부르려 들면. 새벽은 자정보다 조용했다.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지 않고 흔들렸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법을 상호는 늦게 배웠다. 그러나 늦게 배운 법이 더 오래 간다. 국도를 빠져나오자 하늘의 파란색이 한 톤 더 옅어졌다. 윤상호는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 변말린 벼의 냄새가 있었다. 강준호가 핸들을 잡고 물었다. 도착하면 먼저 뭐부터 할래?
마루에 물부터 뿌려야지. 그리고 미정 사진부터 창가에 올려놓고. 집은 50년 전 모습과 닮아 있었다. 대문은 낮고 마루는 좁고 유리창은 햇빛을 잘게 부서뜨렸다. 상호는 걸레를 짜서 마루를 훑었다. 나무결 사이로 먼지와 함께 몇 년치 한숨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벽에 시계를 걸고 창가에 액자를 올렸다. 미정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도 선명히 웃고 있었다. 첫날 밤은 조용했다. 둘째 날 아침, 이장이 교감 선생과 함께 들렀다. 교감은 공손히 모자를 벗었다. 어르신, 동네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가방 하나, 교재 하나가 발목을 잡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신탁 계정에 미정 장학금 항목이 열렸다. 1년에 2번, 5아이 반듯하게. 상호는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매만졌다. 딱 이만큼이면 충분하리라.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도시는 조용하지 않았다. 발표 다음 주 배지은은 다시 방법을 찾았다. 변호사도 브로커도 막히자 그녀는 화면 속으로 들어갔다. 이름 모를 사연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다. 썸네일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되었고 제목은 과장되었다. 치매 아버지 재산, 낯선 변호사가 가로챘다. 영상 속 목소리는 달콤하게 떨렸다. 며느리가 평생 봉양했는데 변호사가 나타나더니 신탁 운운하며 사실과 추측, 억측과 감정이 뒤섞여 얼룩처럼 번졌다. 댓글창은 불이 붙었다. 효도도 모르네 변호사는 다 그런 거야. 노인들 등치는 XX들. 이봉래가 링크를 들고 뛰어왔다. 상호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는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닫았다. 가슴이 한번 꿀렁였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벌써 봤다. 증거 캡처 끝. 방송사 제보도 들어가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 넣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정보통신망상, 불법 정보 유통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처리한다. 다음 날 오후 그 영상은 사라졌다. 정책 위반으로 삭제된 콘텐츠라는 회색 문구만이 남았다. 채널에는 경고가 찍혔다. 댓글창은 바람 빠진 공처럼 잠잠해졌다. 지은은 그날 밤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 채널이 우리 얘기를 듣고 알아서. 준호가 대신 답했다. 위법의 공모와 유도, 자료 제공도 책임입니다. 더는 말 섞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장맛비 닮은 구름이 하루쯤 머물다 가듯 사건도 잠시 머물고 지나갔다. 상호는 새벽마다 마당에 물을 뿌리고 텃밭을 둘렀다. 고추는 억새였고 상추는 도톰했다. 오후엔 책을 읽었다. 글씨는 두세 줄 넘으면 흐려졌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또렷해지는 문장도 있었다. 장학금 첫 심사일, 교장실에는 아이 5과 학부모 3명이 들어왔다. 마지막에 입장한 소녀는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상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끈 묶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아직 가난에 물들기 전이었다. 끈을 묶어주고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미정 장학금이라는 이름과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힘들면 쉬고 쉬면 다시 해라. 어른도 그렇게 한다. 미정의 남편 윤상호. 교장 선생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나는 봉투만 건넸을 뿐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걸 도울 뿐.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미정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웃었다. 말 대신 눈으로 말했다. 잘했어. 한동안 소식이 없다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길로 소식이 왔다. 경찰서에서 통지가 도착했다.
배지은, 사문서 위조행 3위수, 임시조치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종이는 얇고 인장은 선명했다. 준호는 담담했다. 큰 실형은 아니다. 벌금과 사회봉사, 접근금지 연장이 될 거다. 목적은 내 안전이다. 보복이 아니다. 그래. 보복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니까. 도연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채권자들의 문자와 전화, 회색 아침과 검은 밤. 며칠씩 연락이 끊기다가 어느 날 5문장짜리 편지가 고향집 우편함에 꽂혔다. 아버지,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오늘부터 1일 1노동, 1독서, 1기록을 시작합니다. 한 달 뒤 제가 만든 기록을 보내겠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됩니다. 멀리서 인사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상호는 편지를 쥔 채 한참 앉아 있었다. 늦었지만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지. 소리내어 말하니 혼잣말이 아니라 선언 같았다. 그 무렵 또 다른 파문이 일었다. 지은이의 친정 식구들이 동네에 나타났다. 장을 보러 나온 척 어귀에서 수군거렸다. 그 집이래. 땅으로 벼락 맞은 이복래가 다가가 한마디로 잘랐다. 그 집 어르신, 평생 혼자 아들 키웠어. 모든 입에 올리려면 그만한 걸 해보고 떠들어. 말은 짧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길이 흩어졌다. 소문은 소리보다 빨리 퍼지지만 멈추게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입이었다. 가을이 깊었다. 전우회에서 전화가 왔다. 상호야, 얼굴 한번 보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운전해준다. 전우놈들이 너 보고 울 거다. 상호는 손사래를 쳤다. 남자들이 뭘 울고 그래. 사과나 깎아. 전우회 모임날, 낡은 회관에 오래된 군가가 흐릿하게 흘렀다. 흰머리들 사이에 젊은 날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쳤다. 야, 윤상호. 너 아직도 어깨가 펴졌네. 강준호, 넌 칼 대신 펜 잡았다며? 잘했다, 이놈아. 농담과 박수, 껄껄대는 웃음. 누군가가 말없이 상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네가 나도 업어줬지.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때 다 누군가를 업고 뛰었지.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다. 도연 편지 답장은 할 거야? 아직은 아니다. 선을 보여야 하니까. 말보다 오래 가는 게 선이다. 며칠 뒤 등기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더 왔다. 어르신, 누군가가 또 신탁원부 열람을 시도했는데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는 불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짚어주며 말했다. 손뗄 구멍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보통 포기하거나 사람이 된다. 둘 중 하나지. 겨울 문턱, 눈이 첫 번 내렸다. 지붕 위에 얇게 앉은 흰빛이 집을 더 오래된 영화처럼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상호는 마루를 쓸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낮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10번쯤 그러자 머릿속 잡음이 한결 줄었다. 그때 우편함에 또 편지가 도착했다. 도연이었다. 이번에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루 노동 사진, 읽은 책 노트, 채권자 합의서 초안, 상담센터 출석증.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아버지, 제 선은 여기입니다. 매일의 선.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서겠습니다. 상호는 테이블 위에 편지를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창가에서 미정 사진이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상호는 결국 펜을 들었다. 답장은 더 짧았다. 살아라. 내 선을 지켜라. 내 문턱은 여전히 닫혀 있다. 다만 멀리서 인사는 해도 된다. 봄까지 네 기록을 보겠다. 그날 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깨에 눈송이가 몇 개씩 붙어 있었다. 도연 기록 보냈더라.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있더라면 좋겠다. 준호가 웃었다. 희한하게 변호사들도 가끔 그런 믿음을 갖는다. 전화가 울렸다. 검사실이었다. 배지은 씨 약식 기소로 벌금형 구형 예정. 사회봉사 병합 권고. 접근금지 1년 연장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상호를 봤다. 원해? 원한다. 접근금지. 그건 내 호흡이니까. 초겨울, 장학금 첫 수여식이 열렸다. 교실 뒤편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미정 장학금. 아이 5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상호는 손바닥에 작은 박수를 얹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년이 어제 끈을 묶어주던 아이였다.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슴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비어있던 자리에 맞춤 가구가 들어앉듯.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눈이 조금 더 굵어졌다. 이복래가 대문 건너에서 소리쳤다. 상호 씨 저녁 드세요, 식기 전에. 그 평범한 말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늘 다음 페이지를 남겨두고 넘겨야 하니까. 그날 밤 상호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미 2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누가 나를 ATM이라 부르려 들면 내가 먼저 문을 닫는다. 그는 한 줄을 더 썼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서 더 단단해야 한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오래 참았던 숨은 더는 떨리지 않았다. 첫눈이 지나고 마을 하늘은 더 낮아졌다. 윤상호는 새벽마다 마루를 쓸고 찬물을 올려둔 다음 창가의 액자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한 번씩 닦았다. 미정의 웃음은 계절을 타지 않았다. 하루의 첫 일은 늘 같았다. 같아서 든든했다. 법원의 봉투가 우편함에 꽂힌 건 눈발이 잦아든 다음 날이었다. 흰 종이 안쪽에 도장이 붉었다. 접근금지 1년 연장 인용. 통신 메신저 일체 금지. 위반 시 즉시 유치. 줄마다 단단했다. 곁에는 검찰에서 온 통지서가 함께 들어있었다. 배지은 약식 기소 벌금, 사회봉사 명령 권고. 강준호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정리했다. 목적은 보호야. 보복이 아니고. 알고 있어. 내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날 오후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집게를 들고 섰다.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훑었다. 배지은이었다. 모자는 깊게 눌렸고 마스크 위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복래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며 흘끗 보았다. 눈이 딱 한 번 마주치자 지은은 본능처럼 고개를 숙였다. 복래는 인사를 하지도 혀를 차지도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빨리 걸었다. 선은 말보다 선명하게 걷는 걸로 그릴 수 있었다. 들끓던 온라인은 한파가 오자 얼음처럼 굳어 조용해졌다. 이전에 누군가가 올렸던 치매 아버지 재산을 낯선 변호사가 가로챘다. 뮤의 영상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플랫폼 정책 위반 경고가 떠 있었고 채널은 새로운 업로드를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강준호가 내린 조치는 꼼꼼했고 말 대신 문서가 말하게 하는 종류였다. 지라시 하나 더 돌았는데 지역지에서 취재 온다네. 준호가 알려왔다. 이튿날 낯선 기자가 마을 입구에 섰다. 패딩에 달린 보풀을 톡톡 털며 물었다. 혹시 윤 어르신 댁이 어디? 이복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무슨 용건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은 인터뷰 안 하셔요. 궁금하면 변호사한테 가요. 서류로 확인하면 되지. 왜 사람 얼굴을 들이밀어? 기자는 억지로 웃고 명함을 내밀었다. 그 명함은 강준호의 책상 위에서 고요히 멈췄다. 이틀 뒤
그 지역지에는 기사 대신 작은 코너가 실렸다. 사적 영역과 취재 윤리에 대하여. 아무도 누군가의 얼굴을 빌리지 않은 문장이었다. 한편 윤도현은 종종 편지를 보냈다.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 1일 1노동, 1독서, 1기록.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다. 분리수거 알바 정산표, 독서 노트에 붙은 포스트잇, 회생 담당 변호사의 확인 문자 캡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달렸다. 아버지, 제 선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법정 선만이 아니라 메일의 선. 상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교정 볼펜으로 단정하게 적었다. 선은 눈에 띄지 않을수록 단단하다. 멀리서 서라. 그게 서로를 살린다. 겨울 장터날 버스가 서고 사람들 소매 끝에 김이 맺혔다. 상호가 군밤 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 한 남자가 멈춰 섰다. 모자 끝에서 흘러내린 그림자 아래로 눈빛이 떨렸다. 윤도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정확히 10걸음이 있었다. 더 이상도 덜 이상도 아니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현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떤 말도 나가지 않았고 어떤 눈물도 넘지 않았다. 대신 숨이 한 번씩 오갔다. 각자의 가슴에서 각자의 가슴으로 선을 넘지 않은 채. 강준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딱 좋다. 그가 중얼거렸다. 법이 지켜준 선, 사람이 지킨 거리. 전후의 사람들은 겨울이 와도 모였다. 회관엔 난로가 둥근 배처럼 자리 잡았고 주전자에서 김이 났다. 상호야, 우리가 나이 먹고도 하는 일 하나 더 만들자. 누군가가 제안했다. 미정 장학금에 전후 장학 언자. 전역자 자녀 중 형편 어려운 애들. 1년에 2명 더. 강준호가 곧장 노트를 폈다. 신탁 계정 안에서 서브 계정 만들자. 지급 기준은 학교 추천 면담. 장학금은 생활비로만 쓰도록 안내서 첨부. 회계는 투명하게 분기마다 보고. 흰머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린 팬으로 싸우는 전우단이네라며 웃음이 났다. 웃음소리가 난로 불꽃에 박자처럼 붙었다. 그 즈음 상호의 건강이 한번 삐끗했다. 새벽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혈압이 올라갔다. 이복래가 불이 나게 문을 두드렸다. 상호 씨, 얼굴이 하얘요. 보건지소에서 혈압약을 조절했고 하루 입원 후 퇴원했다. 강준호가 병실에 앉아 말했다. 이럴 줄 알고 신탁에 응급요양 우선지급 조항 넣어놨지. 돈 때문에 참아야 하는 통증은 없을 거다. 상호는 창밖의 겨울나무를 보며 천천히 웃었다. 나한텐 내 말이 진통제다. 겨울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한번 문턱을 넘지 못한 브로커는 이번엔 연문을 찾았다. 사촌 형님 되시죠? 어르신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던데. 가족 위임으로 절차를 전화가 이복래의 집으로도 걸려왔다. 복래는 여기가 그 사촌 집으로 보이냐며 투박하게 끊었다. 강준호는 즉시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 공문을 돌렸다. 위임장 위조사문서 위조주의 안내, 문희시 법률 대리인으로 단일 창구 회신. 며칠 뒤 도연에게서 한 장 더 왔다. 붉은 귀퉁이가 접힌 공문이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통지. 도연의 글씨는 이번엔 아주 작았다. 아버지, 버티겠습니다. 합의된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겠습니다. 제 시간을 조금씩 되돌려 놓겠습니다. 상호는 문장 하나를 덧붙여 돌려보냈다. 사람은 버티는 동안 마음 모양이 바뀐다. 그 모양이 선이다. 배지은의 마지막 꼼수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왔다. 교회 주보에 실린 기도문 한 줄. 어려움 속 가정의 화해를 위하여. 이름은 없었지만 사연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양새였다. 마을 사람 몇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SNS에 용서가 해답이라 적었다. 그때 상호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회관 게시판에 A사 용지 한 장을 붙였다. 용서는 자유다. 강요하면 거래가 된다. 나는 내 자유를 오늘은 보류한다. 짧은 문장은 더 이상 누구의 눈물도 호출하지 않았다. 울음은 사람의 것이고 거래는 물건의 것이다. 선은 그 사이에 있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하나 더 왔다. 지은에 대한 약식 명령 확정. 벌금과 사회봉사, 그리고 접근금지 연장이 다시 기록됐다. 판사 코멘트 한 줄이 인용 보호 없이 달려 있었다. 노인의 안전과 독립이 최우선이다. 강준호가 문서를 덮으며 말했다. 사람 사는 데에 법이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정월 대보름, 마을은 조용히 달을 올렸다. 아이들은 작은 깡통에 구멍을 뚫어 풍등놀이 대신 불빛을 들고 돌았다. 장학금 받은 아이 둘이 상호 집 앞을 지날 때 문이 반쯤 열렸다. 상호가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봉투 대신 웃음을 들고 달렸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웃음은 돈으로 전할 수 없는 종류의 이자였다. 상호는 문턱에 앉아 잠깐, 참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이라는 걸 겨울이 알려주었다. 밤이 깊자 전우들이 하나둘 모였다. 강준호가 낡은 카세트에 테이프를 밀어넣고 버튼을 눌렀다. 사라졌던 노래가 돌아왔다. 돌아오라 고지로 누군가가 합창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상호는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업어서 뛰던 밤, 엎혀서 울던 얼굴들. 그들에게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 그리고 내 삶을 지켜. 약속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상호는 수첩을 펼쳤다. 이미 세 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네 번째 줄을 써넣었다. 선은 시험을 만나야 선명해진다. 오늘 나는 또 한 번 통과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눈발을 옮겼다. 문풍지가 얇게 떨렸다가 가만해졌다. 이불 속의 체온이 천천히 고르게 퍼졌다. 내일도 모레도 모레모레도 아침은 같은 순서로 올 터였다. 같아서 든든한 그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겨울의 시험이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가자 마당의 흙이 촉촉해졌다. 윤상호는 삽으로 고랑을 고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토마토 모종을 심고 상추씨를 흩뿌렸다. 손바닥에 흙냄새가 꽉 찼다. 겨울 내내 붙잡았던 마음의 매듭도 조금 느슨해졌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회색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개인회생 변제 1회차 납부 확인. 발신인은 법원, 첨부 영수증엔 윤도현의 이름이 또렷했다. 상호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중얼거렸다. 그래, 시작은 했구나. 해가 기울 즈음 도연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사진은 없고 글만 있었다. 아버지, 오늘 첫 변제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읽은 책을 손글씨로 요약해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빚낸 시간도 이렇게 갚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시간을 갚는 사람은 언젠가 사람을 얻는다. 멀리서 계속 서라. 배지은의 노란 조끼는 이제 마을에서 낯설지 않았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도로 표지판을 닦았다. 그는 종종 고개를 숙였고 가끔은 눈을 들었다 내렸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다.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증과 10,000원짜리 몇 장 약봉투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류장 옆 약국으로 들어가 약사에게 건넸다. 혹시 이거 여기 단골 어르신 지갑 같아서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연락드릴게요.
나오던 길 지인의 연락이 왔다. 지금이 기회야. 사과문 올리고 화해하자. 여론이 도와줄 때 지은은 메시지를 지웠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이번엔 도와준다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누가 누구를 무엇해서. 봄장터가 섰다. 시장 입구에는 팥고물 묻은 찹쌀떡과 구운 쥐포, 고수의 향이 섞인 만두 냄새가 도는 사이 장정들이 천막을 묶고 아이들은 솜사탕을 물어뜯었다. 상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어르신, 잠깐만요. 개발지 토지주 인터뷰. 상호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지키고 한 발 물러섰다. 말 대신 서류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기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밀지 못했다. 인터뷰는 실패했고 기사 대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작은 칼럼이 그 주에 실렸다. 미정 장학금은 봄 학기부터 2명이 더 늘었다. 전우회가 합류하면서 전우 장학이 별도 계정으로 열렸다. 강준호가 장부를 펼쳐 보였다. 집행 원칙 4가지. 학교 추천 면담 병행. 생활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안내서 동봉. 분기별 보고서 공개. 문제 생기면 즉시 중단. 다음 후보로 이양. 흰머리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해야 오래 간다. 신탁사는 2차 분할 매각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엔 논한 귀퉁이 150평. 상호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직원이 조항을 읽었다. 수탁자 전속 처분. 대금은 신탁계좌 유입 후 정기지급 장학금일료 항목의 비율로 자동 배분. 긴급예비금 6개월치 별도 적립. 강준호가 웃었다. 이게 조용한 부자의 규칙 1조다. 현금은 흐르게, 생활은 조용하게. 상호가 덧붙였다. 2조. 도장은 쉽고 양심은 어렵다. 절대 혼자 서명하지 않는다. 준호가 곧장 이어받았다. 3조. 주는 건 원칙으로, 받는 건 거리로. 도움은 규칙을 동반하고 요구는 거리를 동반한다. 직원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 담당자가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조용한 부자의 규칙이라는 제목이 생겼다. 며칠 뒤 시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다. 어르신, 도로 확장 선형 때문에 경계 측량이 필요합니다. 법정 고지니까 동의 서명만. 상호는 종이를 들고 강준호를 바라봤다. 준호가 조항을 읽고 빨간 펜으로 2줄을 그었다. 여기 영구 사용 승낙 표현은 삭제. 일시 점용으로 명확화. 보상 기준. 감정평가 2개 기관 교차. 공무원은 난처해했다가 이내 체념한 미소를 지었다. 네,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상호는 차를 내어주었다. 공무원은 2 손으로 잔을 받으며 의외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까다로운 민원이 아니라 원칙 있는 시민과 마주한 오후였다. 시장 골목 끝 윤도현이 멈춰 서 있었다. 양손에 귤 봉지를 들고. 2 사람 사이엔 정확히 5걸음의 거리가 놓였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귤입니다. 돈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봉지를 받았다. 귤은 귤로 받겠다. 둘은 그 말만 하고 헤어졌다.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약속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서로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선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다. 그 주 토요일, 배지은이 사회봉사 현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이 주민센터 CCTV에 찍혔다. 그녀는 카메라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봉래는 그 영상을 보고 오래 묵혀둔 말 한 줄을 꺼냈다. 사람은 한 번쯤은 바뀐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을 접지 않았다. 우린 기록을 본다. 말도 눈물도 말고. 봄비가 다시 한 차례 지나갔다.
텃밭에 상추잎이 넓어졌다. 상호는 잎 하나를 뜯어 입에 올렸다. 어린 잎의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났다. 그 맛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과 손, 날씨가 함께 만든 맛. 그는 수첩을 펼쳤다. 조용한 부자의 규칙 아래에 네 줄을 덧붙였다. 돈은 방패, 사람은 칼이 아니다. 검은 봉투는 악습, 투명한 장부는 습관. 부탁은 문 밖에서, 도움은 문 안에서. 선을 넘어오는 발소리는 기록으로 남긴다. 그날 저녁 전우회에서 전화가 왔다. 상호야, 다음 달에 전우 장학 첫 수여식 한다. 네가 한마디 해라. 상호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한마디면 된다. 행사 당일 그는 마이크 앞에서 짧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남겨두기로 했다. 돈이 아니라 선을. 너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교실 구석에서 아이가 손을 들어 올렸다. 선이 뭐예요? 상호는 웃었다. 내가 넘어가기 싫은 선. 네가 넘어가면 다치게 될 선. 그걸 네가 스스로 정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다. 행사가 끝난 뒤 강준호가 귓속말처럼 말했다. 다음 분할 매각은 가을쯤 하자. 시장이 들썩일 때 말고 조용할 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시끄러울 때 벌고 조용할 때 써야 한다는 말이 있지. 난 시끄러울 때도 안 벌고 조용할 때만 쓸래. 준호가 웃었다. 그게 제일 부자인 법. 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다. 미정의 사진이 창가에서 봄밤을 받고 있었다. 상호는 불을 끄고 누웠다. 규량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도연의 봉투, 지은의 집게, 전우들의 펜, 아이들의 봉투. 여러 개의 작은 것들이 서로 닿지 않은 채 같은 방 안에 있었다. 선을 지킨 채로. 잠들기 전 그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썼다. 씨앗은 흙에 묻혀서야 싹이 난다. 돈도 마음도 보여주려 들면 썩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